이 책은 특히 2011년에 이제 개정판을 내면서 2011년에 다시 보는 헌법의 풍경이라는 들어가는 글을 새로 쓰셨는데 그때가 마침 이명박 정부의 한복판이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뒤에 이제 이 책이 이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책이 시작이 돼요. 17쪽에 보면 헌법의 풍경이 지나온 지난 7년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자기보다 한참 젊은 후배 법조인의 책을 직접 사서 읽고 추천했던 그는 참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조인들은 대부분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네, 쭉 내려가서 더구나 법조계에서는 경력과 경험이 곧 자산이고 실력입니다. 자기보다 경력이 짧은 사람의 글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남을 인정하기를 꺼리는 법조계 전반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별로 배울 것 없는 젊은 후배의 글에서도 뭔가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로 상징되는 학벌, 우수한 사법시험 성적, 재경지역의 판검사 경력으로 획일화된 법조계 엘리트 틈바구니에서 그는 단연 독보적이고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을 겪은 다음에 이제 이 소추가 돼서 직무정지 됐을 때 읽었던 대통령의 책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구입해서 읽고 추천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뭘까요? 두 분 어떻게 짐작하세요? 일단 법조계 내부의 어떤 현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기재되어 있고 또 그러면서도 되게 재밌게 쓰여 있어요. 딱딱하게 쓰여 있지 않고. 그리고 이 김두식 교수님은 보면 일반적인 법률가의 상과 많이 다른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법률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책에 묻어나 있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네, 이 일이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그리고 정치를 바라보고 이런 거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데 저는 이 초판이 2004년도에 나왔을 때 바로 읽었거든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처음에. 근데 저는 노 대통령이 이제서야 비로소 검찰개혁이 좀 제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그 집권 초기에 왜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냐. 그때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다 마련해 정부에서 입법안을 내가지고 국회에 갔는데 국회에서 심의의결 안 하고 그냥 폐기시켰어요. 그때도. 그리고 이제 수사권 분리 문제 이런 것들이 그때도 이미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너무 잘 보여요. 이분이 검찰을 6개월밖에 안 했고 그렇지만 볼 건 다 봤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 대통령이 이 사법개혁을 추진했던 그 배후에 있던 철학적인 혹은 정치적인 또는 법리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여기서 사례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드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이 책에 보면 법원 내부에 판사들의 성향이나 그 심리, 재판의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 정확해요. 어떻게 이분이 검사 출신이신데도 네. 이렇게 판사들을 잘 알고 계신지 궁금할 정도로 야, 판사가 봐도 너무 예. 정확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이거 책 읽어보면 서기호 변호사님이 왜 판사 제2명에서 탈락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농단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자,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